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기 이론 4장 교류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류 회로에서는 주기, 주파수, 각주파수, 그 다음에 호도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한 사이클 동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교류는 주로 사인파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파가 시작해서 끝나서 다시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겠죠. 그러면 시작에서 끝전까지 요걸 갖다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이 시간을 갖다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다니는 세컨드에서 초로 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파수라는 거는 결국 이 이제 하나의 사이클, 이 사이클이 1초 동안에 도대체 몇 번 진동하느냐, 즉 진동한다는 건 왔다 갔다 그린다는 거죠, 그죠? 1초 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그리느냐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고, 다니는 헤르츠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주파수는 주기하고 주기는 주파수하고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주파수로 그래가지고 각이 회전하는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오메가라고 표시하고 2파이 F라고 씁니다. F 대신에 T라고 쓰면 2파이고 라디안 퍼 세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파수는 우리가 주로 60Hz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라는 값이 377이 나오고 50을 썼을 때는 31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호도법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했을 때를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보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있겠죠. 그리고 임의에 이렇게 시타를 정해놓고 이 길이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이 호의 길이를. 그랬을 때 이 호의 길이와 r과 시타의 관계는 r 시타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반지름 r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시타를 갖다가 우리는 1이라고 표시하고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시타라는 각이 57.3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180도 디그리에서 180도에서 파이를 나눠보면 57.3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시타를 갖다가 우리는 1라디안으로 표시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60도는 2파이 라디안, 240도는 3분의 4파이, 120도는 3분의 2파이, 180도는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30도는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법을 갖다가 잘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류의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류는 우리가 다루는 거는 사인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교류는 사인파입니다. 그래서 사인파는 VT는 VM 사인 오메가 T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때 이제 이 VM을 루트 2V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시타로 표시할 수 있고,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넣으면 2파이 FT라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VM을 최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V를 시료값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료값은 가면 최대값과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시도값에 루트 2를 곱하면 최대값이 되고,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누면 시료값이 된다.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평균값은 우리가 파이분의 2VM입니다. 그래서 얘는 0.637VM 또는 0.9V라고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파형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사인파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가 뭐예요? 최대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최대값. 네. 여기는 우리가 시간 또는 뭐 각주파수하고 시간을 나타내면 시타가 되겠죠. 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오메가 t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 그 다음 평균값의 관계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타는 이제 초기 위상이라고 합니다. 즉, 초기 위상이란 건 뭐냐면 출발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했느냐, 그죠? 아니면 출발을 여기서부터 했느냐. 이렇게 다르겠죠. 그때 이제 초기에 출발한 시점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제 사인파 형식의 식을 그냥 써서 쭉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은 이 지수, 극형식, 삼각함수 방식 중에서 극형식 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똑같은 식을 표현하면 지수 형식은 전압이라는 거는 V의 exponential j 시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V의 코사인 시타 플러스 j의 사인 시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거하고 밑에 삼각함수 형식하고 같은 표현이겠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E의 j 시타라는 걸 오일러라는 사람의 오일러 공식을 갖다 이용해 써보면 코사인 시타 플러스 j의 사인 시타로 표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함수 형식은 이 지수 형식하고 뭐 같은 형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극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V하고 여기 시타만 이렇게 써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이때 주의점은 뭐냐면 여기에 표현되는 값들은 전부 실효값이라고 표현되는 값을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아래쪽에 복소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소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가 실수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를 넣기 때문에 가상의 수를 갖다 우리는 원래 이 허수라는 건 i로 표현하지만 전기에서는 전류가 i이기 때문에 얘를 j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실수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이렇게 허수축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수축과 허수축을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실수축이 되겠죠. R1, 그 다음에 여기가 허수축 IM,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본 것처럼 실수와 허수를 조합한 것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이렇게 하고, 복소수는 이거는 이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벡터량을 표시할 수 있는데, 벡터라는 거는 뭐예요? 크기하고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 플러스 jb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크기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이 방향이라는 거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다. 그래서 크기와 우리가 방향을 갖다가 이 복소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면, 만약에 3이고 여기가 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크기. 자, 크기는 이게 3,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5가 되겠죠. 자, A, B, C라고 표현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C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C가 결국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3의 제곱, 그 다음 4의 제곱 하면 이게 4죠. 이게 3이고. 그러면 루트 25가 되어가지고 크기는 5가 되죠. 그 다음 이때 각을 시타라고 하면, 시타는 사인으로, 코사인으로, 탄젠트로 표시할 수 있지만 주로 우리는 이 각을 탄젠트로 많이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시타라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밑변 a분의 b죠. a분의 높이 b 하면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시타가 3분의 4이므로 우리가 구하는 시타는 아크 탄젠트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크기는 5, 방향은 각도로 표시하면 아크 탄젠트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유일하게 이 점을 갖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양한 점들을.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는 벡터량으로 크기와 방향을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소수로 사용했을 때 교류의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복소수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고율과 파형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고율은 최대값, 실효값, 파형률은 실효값, 평균값인데 외우는 방법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파고율은 파형률은 이렇게 쓰고, 순서가 기억하고 히읗이니까 기억, 히읗 쓰고, 최대값이 제일 크니까 최대값, 그 다음에 실효값, 평균값 순으로, 크기 순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꺼주면 파고율은 실효값의 최대값이고요.
파형률은 평균값에 대해서 시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식을 반드시 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파형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율은 시료값을 역수하면은 저 VM이란 걸 빼고요. 루트 2분의 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1이니까 1이 있고요. 역시 루트 2분의 1이 루트 2가 되고 아래쪽에 루트 3분의 1이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시료값을 알고 계시면 파고율은 자동으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연파의 파형률은 계산해 보면 1.11이 됩니다. 1.11. 그 다음에 반파는 그거보다 좀 큽니다. 이게 파형률이라는 게 얼마나 평평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형률이 이런 거는 뭐예요? 아래쪽에 이런 파형들은 구형파는 이렇게 꺼보면 파형률이 1입니다. 얘는 지금 밑에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파형률이 1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얼마나 평평한가를 나타내는데 이 지금 이런 파형을 이렇게 위로 올려봤을 때 이런 공간이 적게 그죠? 비어있다 그러면 파형률이 1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공간이 넓죠. 여기는 얘는 지금 공간이 1로 쭉 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가다가 또 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공간이 넓게 보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형률이 좀 더 높게 분포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꺼보면 공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뭐 정확한 값을 구해봐야 됐지만 이놈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이제 그거는 참고 사항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정연파는 한 1.11 되고 그 다음에 구형파는 1쯤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 설명 안 들은 게 사실을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그거를 하나 설명을 하고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시료값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죠? 시료값. 자, 시료값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교류입니다. 그죠? 네, 교류 AC.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직류를 DC라고 하죠. DC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여기 저항이 이제 1옴짜리 저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직류로 10V를 인가하면 여기 전류가 1A 그러겠죠. 전류는 1A 그럽니다. 전압은 10V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저항은 1옴인데 그럼 전력 어떻게 됩니까? V는 10이고 I는 1입니다. 그죠? 전력은 P죠. P는 VI 해도 되고 I제곱 R 해도 됩니다. I제곱 R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지금 그 10A가 흐르죠. 왜냐하면 지금 10V에 1옴이니까 10A가. 자, 그러면 10의 제곱에다가 1을 하면 이게 100W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직류 10V를 갖다 인가했더만 1옴에 이 100W의 전력이 소비되더라. 자, 그럼 교류는 이 저항에다가 교류 1옴입니다. 저항은 역시 전류가 흘러가겠고요. 자, 이 저항에다가 교류를 갖다가 도대체 몇 볼트를 인가하면 똑같은 열의 효과인 100W를 갖다가 소비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똑같은 값 이놈과 같게 되는 그 값을 갖다 우리는 시료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료값이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으면 우리가 V라고 쓰고 V는 10V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10V가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요? 실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사인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V는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VM은 시료값이 아니고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최대값. 그러면 우리가 이 시료값의 정의를 나중에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대값은 루트 2분의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이 V라는 게 이게 뭐냐? 여기 10V일 때 여기가 10V면 요 두 놈 회로 간에 같은 열 효과를 갖다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취급하는 게 시료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료값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그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치우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열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에서는 아까 PDC에서는 I제곱 R인데 R이 1옴이면 그냥 1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놈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I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AC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PAC는 우리가 I 제곱 R인데 역시 I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놈이니까 되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신호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그죠? 움직이는 신호. 그래서 제곱하면 뭐 어떻게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제곱이 되니까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쓸 수는 없고 이놈의 평균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자, 크기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놈의 평균값을 써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제곱한 거에다가, 그죠? 제곱한 거에다가, 우리가 평균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놈의, 제곱했는 놈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PDC, 즉, DC하고, 그 다음 PAC의 전력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I 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예, T분의 1에 인티그랄 0에서 T까지 I의 제곱의 D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I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I제곱 DT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요 I를 갖다가 뭐예요? 시력값이라 그러고 RMS라고 부르고 S란 거는 스퀘어예요. 스퀘어.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스퀘어. 제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민이죠. 그래서 평균의 뜻입니다. 평균. 그 다음에 얘는 뭐 말 그대로 루트니까 루트니까 루트 취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식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자, 제곱했죠. 신호를. 그 다음에 평균을 냈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냈습니다. 그리고 루트를 씌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RMS가 되고 우리는 이걸 실효값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제 시료값 묻는 식도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RMS를 갖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풀고라가 계산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식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RMS 값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교류 신호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I든 V든 시료값은 최대값을 갖다가 루트 2로 나눠주면 시료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 그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자, 임피던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교류 저항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교류 저항. 자, 교류라는 것은 뭐예요?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그죠? 주파수.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주파수 F는 60Hz죠. 그죠? 이렇게 주파수가 존재하는 놈의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파수가 영향받는 놈의 소자들이 있는데 그 소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저항으로 표현할 때는 주파수 함수로 표현해야 된다. 주파수가 관계된 뭔가를 곱해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류저항, 저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RLC라는 소자가 있는데 R은 그냥 뭐 중류나 교류나 똑같이 그냥 저항 단위가 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L은 우리가 단위가 헨리였어요. 그죠? 그 다음 C는 단위가 페럿이었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주파수의 함수를 써보면 JωL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C는 JωC분의 1로 쓸 수 있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코일이죠. 코일 기호가. 그리고 얘는 이제 판입니다. 그죠? 콘덴서라는 거는 어떻게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항은 뭐 당연히 기호가 이거겠죠. 다 알고 계신. 자, 이때 옴의 법칙 V는 IR. 여기는 V는 IR 쓰는데 I는 여기 있고요. 그죠? R은 JωL입니다. 자, 여기 R이 되고요. V는 IR에 I는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가 R은 JωC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을 보면 요 식에서 찾아보면 V는 IR이니까 여기 위상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건 V하고 I하고 같은 위상을 가진다 해서 동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J가 존재하죠. 그럼 J라는 놈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크기가 1이고
각도가 90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J를 갖다가 우리가 크기하고 각도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1이니까 여기 곱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각도만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전류 기준으로 하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뒤진다. 몇 도? 90도 뒤진다. 그래서 지상 전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식이 어때요? J는 우리가 1의 각도가 90도지만 J분의 1은 어떻습니까? J분의 1은 마이너스 J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크기는 1이고 각도가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보다 마이너스 90도 앞선다. 다른 말로 하면 전류가 90도 앞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상 전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전류가 90도 앞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R과 L과 C라는 이런 소자가 있을 때 C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전류가 흘러간다. 그랬을 때 여기 흐른 전류는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보면은 전압하고 전류하고 똑같은 위상을 가진다. 전류하고 그죠? 이런 같은 전압하고 전류하고 똑같은 위상을 가지는데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만약에 지금 아래 흘러가는 전류가 요거니까 같은 전류가 흘러가야 되니까 이 방향이겠죠. 그러면 L에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L이 전압이 90도 앞서야 되기 때문에 전압은 90도 앞선 전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있다면 요 C에 흐른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야 되기 때문에 C에 걸리는 전압보다는 90도 앞서게 돼 있다. 여기가 VC가 되고 여기는 VL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VR이 됩니다. 그죠? VR.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RLC 직렬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RLC 직렬 회로는 R과 L과 C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회로였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건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내가 이제 허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복수수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R 플러스 J 오메가 L 원래는 이렇게 되죠. J 오메가 L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인데 J 묶어주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J분의 1이 마이너스 J라 그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리액턴스 성분이라 하고 얘는 저항 성분이죠. 그죠? 저항과 리액턴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때 전류는 여기 임피던스를 구했다면 임피던스 분의 전압하면 되겠죠. 오메 법칙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임피던스도 위상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전압도 위상이 있다면 위상을 고려해 주면 됩니다. 없다면 고려 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Z분의 V라가 돼가 전류가 전압보다 시타만큼 뒤진다 이렇게 여기가 전류 기준이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시타만큼 뒤진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시타만큼 앞선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앞에 이제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뒤질 수도 있고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가 세면 전류가 앞서는 거고요. 얘가 세면 전류가 뒤지는 거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역률이라는 거는 Z분의 R인데 Z분의 R이란 건 이 전체 임피던스 성분 중에 저항 성분을 갖다가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갖다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얘가 뭘 만들었냐면 이 소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이 아니고 R만 있으면 이렇게 위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L과 C가 추가되는 바람에 뭐가 차이 나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LC 소자 때문에 전압과 전류 위상이 차이 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전력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역률이라고 역률을 코사인 시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역률을 구하는 식은 많지만 제일 일반적으로 임피던스에서는 임피던스 크기의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L-XC는 우리가 유도성이라고 하고 아까 지상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XL, XC는 용량성이고 진상이 흐른다고 했고 같으면 우리는 공진이라든지 뭐 순저항 회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전류와 전압은 동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직렬일 때는 직렬 공진은 XL하고 XC가 같아야 되니까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
자,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때 여기까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임피던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조금 그림을 좀 정교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걸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 볼게요. 위쪽으로. 자, 색깔을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이렇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자, 요게 지금 무슨 성분이냐면 R 성분이에요. 그죠? R 성분이고, 요 성분이 뭐냐면 XL 성분입니다. 요게 XL 성분이고, 요게 무슨 성분이냐면 XC 성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L이 크면 이 그림이 위쪽으로 그려지겠죠. 요 차이만큼 빠져서 위쪽으로 그려질 거고, 만약에 XC가 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제 크기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림상 XL 쪽이 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그 차이만큼 빼면 한 이쯤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되냐? 이 크기가 우리가 말을 하는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임피던스가 되고, 자, 임피던스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크기는 밑변에 해당되는 R의 제곱이고, 그 다음 요거는 요 두 개 차이겠죠. 그 차이를 그냥 X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 각도는 어떻게 되나요? 각도는 시타라고 하면, 자, 탄젠트 시타는 이렇게 되겠죠. R분의 X가 되니까 이때 시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라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코사인 시타는 이게 코사인 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사인 시타는 Z분의 R이다. Z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구하고 R 값을 알고 있으면 역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역률이란 건 결국 왜 발생한다? 이 X 성분 때문에 발생한다. X 성분은 L과 C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크면 유도성이 되는 거고, 얘가 크면 용량성이 되고, 유도성이 되면 전압이 앞서고, 용량성이 되면 전류가 앞선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뭐 하여튼 빨리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처음에도 Q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처음에도는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호를 넣었을 때 이 신호가 전압이든 전류든 얼마나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정폭이죠. 정폭되는 현상. 그래서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공진하고 관련이 됩니다. 공진이라는 것은 입력 주파수하고 시스템의, 즉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주파수하고 내가 흔들어주는 이쪽에서 이 밖에서 넣어주는 주파수가 같을 때가 공진이 되고, 그때 되면 여기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요것만 남는다. 이게 이제 공진인데, 그러면 이 안에서 신호가 이제 크게 증폭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공진의 기본 이제 내용인데, 자,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도란 거는 Q라고 표시를 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또는 공진 주파수에 대해서 i제곱 r분의 2분의 1 li의 제곱이라고 되는데요. i의 제곱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소비 전력이죠. 평균 전력입니다. 이 값은. 얘는 뭐냐면 최대 에너지예요. 이 회로에서 최대 에너지. 여기서 I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직렬이기 때문에 I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R분의 오메가 제로 L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IM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IM이라는 게 루트 2의 I가 되기 때문에 요걸 제곱해버리면 날아갈 거 날아가고 남는 건 이렇게 남죠. 이때 이제 오메가 제로를 그냥 우리가 공진 주파수라고 해서 루트 LC분의 1을 대입을 해버리면 R분의 1에 루트 LC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긴 게 능하고 좀 비슷하게 글자가 생겼다 해서 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렬공진에서의 첨해도를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직렬공진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임피던스하고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직렬 공지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두 개의 저항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림에서 이 R 성분만 남죠. 그러면 이 Z보다 R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화 되는 게 뭐가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겠죠. 그죠? 이게 달려 있으면 점점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임피던스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되면 당연히 전류는 최대가 되겠죠. 그죠? 전류와 임피던스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요식을 놓고 하나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쌍대라는 게 있습니다. 쌍대. 예, 영어로는 뭐 듀얼리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듀얼리티라고 하는데 쌍대라고 합니다. 쌍대. 또는 뭐 역회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역회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렬에 대한 Q 값이라면 이걸 병렬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병렬 공진에 대한 병렬 공진을 P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쌍대에서는 저항은 R은 R분의 1로 하는 거예요. 그럼 R분의 1 하면 여기 R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루트는 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L은 C로 바꿔주고 C는 L로 바꿔줘요. 그러면 요게 이제 지금 이 식하고 비교해보면 R은 R분의 1 됐으니까 R이 됐고, L은 C로 바꿨고, C는 L로 바꿔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쌍대를 이용하면 다른 거는 식을 그냥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R은 R분의 1, L은 C, C는 L 바꾸는 게 쌍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직렬은 병렬로, 전류는 전압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에 전류 대신에 전압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저항 R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R을 위로 올려버리면, 예. 이건 전압으로 바꿔주고 R을 위로 올려버리면 이 식이 뭐냐 하면 직렬 공진이 아닌 병렬 공진에 대한 첨해도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지금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 길어지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RLC 병렬 회로다, 그죠? 자, RLC 병렬 회로인데 병렬 회로는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게 자, 임피던스로 이 저항을 계산하려고 하면 좀 식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드미턴스로 계산을 하는데 어드미턴스라는 거는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자, 그러면 아까 R 소자는 어떻게 씁니까? 역수하면 R분의 1로 하죠. 이건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L 소자는 J 오메가 L이니까 얘는 역수하면 J 오메가 L분의 1이죠. 자, 그리고 J 오메가 C분의 1 C 소자는 역수를 하면 J 오메가 C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병렬 회로를 갖다가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R분의 1에 플러스 J의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때 전류는 I 곱하기 전류는 I는 원래는 G분의 V가 되는데 임피던스가 아니라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면 YV가 되겠죠. YV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Y의 크기의 위상과 그 다음에 V의 크기 위상을 고려를 해주면 이렇게 표현을 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V 위상이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러면 이 식을 읽어보면 전류가 전압보다 시타만큼 앞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시타는 Y분의 G인데 이걸 갖다가 해보면 Z분의 X가 돼요. Y분의 G는 역시 Z분의 X가 된다. 여기 Z라는 건 뭐예요? 직렬일 때의 임피던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Y분의 G가 코사인 시타가 되더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어드미턴스에 대한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여기 R분의 1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오메가 C가 더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가 시타가 되고요. 여기가 어드미턴스 Y가 되고 여기가 우리가 오메가 C가 되겠다. 그죠? 오메가 C 그러니까 이걸 X로 그냥 쓸게요. 자, X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자, 코사인 시타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시타는 y분의 r분의 1이 되겠죠. 코사인 값이 맞습니까? 자, 이게 크기가 y니까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쓰면 어떻게 되나요? y분의 r분의 1은 g라고 쓸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r분의 1을 g라고 쓰는 이유는 요거 표현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위상은 어떻게 되냐면, 위상은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요것분의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탄젠트 시타는, 자, 1 over r 분의 x가 되겠죠. 근데 x가 지금 요거잖아요.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이니까.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r 곱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 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타는 아크 탄젠트에 어떻게 돼요? r은 그대로 있고요. 자, 실수분의 이게 실수부죠. 여기가 실수부다. 그죠? 실수분의 허수부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L과 XC의 관계를 갖다 보면 이게 XL이 크면 오히려 용량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C가 크면 유도성이 되고 같으면 순장이 된다. 자, 공진 노건은 직렬이나 병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병렬일 때는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오히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커진다. 그럼 전류는 최소된다. 자, 처음에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V의 제곱 CVM 요건데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걸 다시 우리가 직렬에 대해서 바꿔보면 오메가는 그냥 오메가 제로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 V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V의 제곱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자, I의 제곱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C V 대신에 IM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원래는 여기 R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R분의 1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요게 여기 식이 하나 빠졌네요. 자, 이게 식이 조금 잘못됐네요. 다시 요 식을 다시 고쳐가면서 써보겠습니다. 자, 원래 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오메가에다가 병렬이니까 R분의 V제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CVM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쓰면 이제 R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R이 올라가면 오메가 제로 R에다가 V의 제곱에 2분의 1 CVM의 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VM이 어떻게 돼요? VM은 루트 2V가 되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제곱하면 이게 2V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2하고 2하고 날아가 버리고 이 V제곱 날아가 버리니까 남는 거면 오메가 제로 R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C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 RC가 나오는 거예요. 요 뒤에 거는 다 맞습니다. 이때 오메가 제로에 뭘 넣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을 넣어버리면 요 식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게 잘못됐네요, 식이.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이 파일들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직렬회로의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한 교류 회로의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한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첨예도, 공진 조건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식은 일반적인 공진 회로일 때 어드미턴스식하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식,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죠. 뭐 빨리 하려고 그러면. 자, 풀이 방법은 제가 여기다가 쭉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요걸 참고하시고, 자, 일반적인 공진 회로에서는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는 요거는 서로 역소 관계다. 그죠? DB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DB 보면 이렇게 된다. 그럼 요것도 보세요. Y는 L분의 CR이다.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쌍대로 치면 임피던스는 뭘로 바뀐다? 어드미턴스로.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만 바뀌니까 어드미턴스를 임피던스 썼습니다. C는 뭘로 바뀌어요? L로 바뀌죠. L로 바뀌고 R은 R분의 1로 바뀌고 여기 L은 C로 바뀌고 그죠? 그럼 이 식 나오죠. 굳이 이걸 역수해가 안 DB도 이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래요? 쌍대
역회로다, 그죠? 쌍대회로, 역회로.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물어보거나 그다음에 이 주파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풀이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때는 답으로 체크를 할게요. 이거 푸는데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기 때문에 요 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교류 전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피상전력, 그 다음에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세 개가 있고, 피상전력은 VA,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러고 유효전력은 우리가 와트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평균전력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 소비전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평균전력, 소비전력, 유효전력 같은 말이고, 무효전력은 VAR 해가 바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전력 삼각형에서 유효전력의 제곱에다가 무효전력의 제곱을 하면 피상전력인데, 식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피상전력을 우리가 PA 또는 S라고 쓰는데, PA는 V 곱하기 I예요. 그러면 전압의 시력값과 전류의 시력값을 곱하면 그게 피상전력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시력값에다가 코사인 시타 즉 역류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거는 무효 전력으로서 전압하고 전류에다가 역률 무효율 사인 시타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 삼각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A라는 건 VI인데 이 V 대신에 IZ를 곱할 수 있죠. 그래서 IZ를 곱하면 왜냐하면 오메 법칙에서 V는 IG가 되니까요. 그죠? I 제곱 Z가 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게 유효전력이죠. 그죠? 유효전력로 나타내면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누면 PA 즉 피상전력이 되고 또는 무효전력을 무효율로 나누면 우리가 피상전력이 된다 하는 걸 갖다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전력, 소비전력은 VI 코사인 시타인데 요거는 요거 식을 계산하면 I제곱 R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제곱 R을 기억하셔야 되고 직렬일 때는 병렬일 때는 R분의 V제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직렬일 때 얘는 병렬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거의 직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I제곱 R만 좀 잘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무효전력 VI 사인 시타는 I제곱 R이 아니고 이번에 X죠. 그죠? 근데 요거는 직렬일 때고, 그죠? 요건 병렬일 때 X분의 V제곱을 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률은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을 나타내면 된다. 직렬 같으면 Z분의 R이다. 그죠? 병렬 같으면 Y분의 G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상의 표현. 자, 우리가 단상은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3상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A상, B상, C상 있고 회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에 이게 상방향이에요. 상회전 방향. 그릴 때 그러니까 A상 여기 그랬으면 B상은 120도 뒤지게, C상은 240도 뒤지게. 다른 말로 하면 A상보다 120도 앞서게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죠? 뭐만 위상만 달라져요. 그래서 크기가 같은 때 위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VA를 갖다가 V 0도로 하면 VB는 V에 120도 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VC는 V에 240도 뒤지죠. 120도 120도니까 마이너스 240도인데 얘는 이랬어도 되죠. V인데 자 120도 앞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죠? 자, 이 방향으로 가면 뒤지는 거고 이 방향으로 가면 앞서는 거예요. 그죠? 회전 방향이 이렇게 가면 이게 앞서는, 그죠? 뒤로 가면 뒤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20도 앞선다. 1로 가면 마이너스 240도 뒤진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와 주파수가 같고 위상차가 120도 나는 세 개의 전압 벡터 또는 전류 벡터를 우리는 대칭 3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VA는 VB는 VC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위상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 된다. 크기는 같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VA는 V 0도, VB는 V의 마이너스 120도를 갖다가 우리가 A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VC는 V의 마이너스 120도를 A의 V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상 대칭, 이 세 개 대칭 전압을 다 더하면 0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벡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요 평행사면을 꺼보면 자,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이루어지는 각이 이겁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이 이 값하고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벡터를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0. 자, 로테이션에 사실 벡터를 표시하려고 하면 점을 찍어야 되지만, 자, 그냥 안 찍어도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A 대신에 V만 넣고요. 그 다음에 VB 대신에 A의 제곱, 그 다음 VC 대신에 A를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A의 제곱은 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 기능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산업기사하고 기사할 때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A라는 것 어떤 의미냐? 120도 회전연산자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V에 A를 곱했다. 그죠? 그럼 V에 A를 곱하면 120도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B는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곱하면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앞서는 위상으로 표시하면 얘는 120도 앞서고 얘는 240도 앞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는 120도 회전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결선, 델타 결선. 자, 요거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설명을 뭐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쪽에 제가 또 시간을 또 너무 많이 끌었네요. 조금 자세히 설명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하고 결과만. 자, 여기 VA, VB, VC라는 이 3상 전원이 있을 때 이 VA하고 이 지금 요 중성점이라는 이 연결 세 개 전압이 연결되는 이 점을 이게 중성점인데 이 점하고 요렇게 같이 이제 물려 있는 요걸 갖다가 VP 상전압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그러면 상전압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상전압이 나올 수 있겠죠. VP라고. 그다음에 여기 C하고 그죠? 여기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VP라고 상전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전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다. 즉 이 상하고 중성선 N, 중성점하고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라 한다. 그래서 VP는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간전압은 뭐예요? 이 A하고 B, 그 다음에 A하고 C, C하고 B 사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우리는 선간전압이라고 VL로 씁니다. 선간전압.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상전압과 선간전류의 관계는 선간전압이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00 커요. 그리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Y 결선이잖아요. 그죠? Y 이 30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앞서는데 뒤지는지 헷갈리죠? Y 그죠? 앞. 자, 여기 2형 따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선전류는 여기 전류가 선전류라면 이쪽에 상전류하고 같겠죠. 그래서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식 두 개만 딱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을 뭐 자세한 이제 유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 배우면 좋긴 하지만 시험 칠 때는 뭐 이것만 알아도 기사 산업계사 전혀 상관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답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델타 결선은 지금 여기 선간 AB, BC, CA 사이에 이게 선간전압인데 이게 결국 요 상전압과 같아요. 그래서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은 같고, 그 다음 전류를 보면 이렇게 지금 A가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C,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AB하고 요 이제 CA, 그 다음에 IBC가 이게 이제 상에 흐르는 전류겠죠. 그래서 상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전류를 하고 선전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IABC를 갖다가 우리가 선전류를 해요. 그럼 이 관계를 구해보면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00 커요. 근데 위상은 30도 뒤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델타 결선이죠. 그죠? 자, 그럼 뒤하고 결을 같이 하면 되겠죠. 디귿, 뒤진다 30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 델타 결선 서로 바꾸는 거를 보면, 자,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관계는 평행부하 시에 Y 결선의 임피던스는 델타분의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델타 결선은 뭐예요? Y 결선의 임피던스의 몇 배? 3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소비 전력은 똑같습니다. Y 결선이 델타 결선의 3분의 1이다. 뭐가 같을? 선간전압과 보화가 같을 경우입니다. 그죠? 선간전압과 보화가 같을 경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상전력은 우리가 그냥 전력은 VI였죠. 근데 삼상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PA 피상전력은 3배의 VP, IP 이렇게 그래 루트 3 VL, IL 유효전력은 3배의 VP, IP 코사인 시타에 루트 3 VL, IL 코사인 시타 무효전력은 3배의 VP, IP 사인 시타에 루트 3 VL, IL 사인 시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간자로는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P는 어떻게 돼요? 루트 3 VI 할 때 이 I는 뭐예요? 시력값이고 시력값인데 얘는 무슨 값이라고요? 이게 성간전압입니다. 그죠? 성간전압 선전류 이렇게 됩니다. 피상전력이 자, 그 다음에 유효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루트 3 VI 사인 시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우리가 삼상전력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7페이지. 7페이지 가면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조금 쉽게 뭔가 쭉 1시간 정도 설명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V결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VV 결선이에요. 그래서 델타 결선 시 한 대가 고장이 발생하면 두 대를 이용해서 그죠? 두 대를 이용하여 삼상 부하 공급해 주는 방식이 우리는 VV 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은 V 결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의 루트 3배가 돼요. 그래서 출력비는 델타 결선은 변압기 3대가 다 동원되니까 3분의 P1이고요. 요거는 루트 3 P1이니까 57.7%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용률은 뭐냐면 변압기 2대를 이용하여 발전시키는 출력비. 자, 변압기 2대는 뭐예요? 한 대 용량이 2배가 되는데 실제 얘는 루트 3분의 P가 되니까 86.6%. 무슨 말입니까? 자, 변압기 2대로 돌렸을 때 100% 이제 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갖다가 공급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86.6%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 변압기 용량보다 작게. 그 다음에 출력비는 델타 결선이 원래 살아있을 때 보다 한계가 사라졌을 때는 내가 57.7%의 출력을 갖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출력비 57.7%, 그 다음에 이용률 86.6%, 이것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전력계법에 의한 삼상전력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력계법 나오면 여기 지금 보시면 VAB 선간, VCB 선간에 이렇게 전력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전압이 있고 여기 전류가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전력계를 측정된 전력을 W1이고 두 번째 전력에 측정된 것을 W2라고 하면 자, 이놈의 우리가 유효 전력은 두 개를 무조건 더하면 돼요. 시험 문제 기능사항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P는 W1 더하기 W2 그죠? 근데 이제 Q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루트 3배 W2 마이너스 W1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순서는 이제 W2가 크다고 가정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뭐 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큰 데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알았으면 피상전력은 그죠? 이거 놈을 제곱제곱해가 루트 씌우면 되기 때문에 2배 루트 W1 제곱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곱하기 W2 되고 이거는 루트 3 VI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코사인 시타는 P분의 PA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대입해 주시고 쓰면 됩니다. 그죠? 근데 기능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뭐 10년 전까지는 일단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보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두 개 더해라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해서 이제 교류를 갖다가 좀 짧게 그렇지만 또 상세한 부분은 상세하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 넘어가게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교류 문제도 꽤 많습니다. 지금 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33페이지가 이제 전체가 내용이 되는데 한 16페이지 정도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